1965년 6월 남베트남 정부는 전투 부대를 파병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먼저 한 개 여단 규모의 해병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해병 1사단 제2연대를 확장 증편해 제2해병여단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장교 200명, 부사관과 병사 3,900명 등 총 4,100명으로 구성된 제2해병여단은 베트남의 자연 환경에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며 전투력을 향상시켜 나갔습니다. 1965년 10월 우리 해병대는 미군이 제공한 수송선에 탑승하여 베트남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수송선에 수용인원보다 더 많은 병력이 탑승하다 보니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병력 탑승 절차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실제 승선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일부 혼란이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식사 문제였다. 식당의 수용 인원을 초과해서 한 번 식사를 하는데 3시간이 넘게 소요되었다. 병사들은 처음 먹어보는 미군 음식을 많이 낯설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개선되었다.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 미군들은 매우 만족해했고, 식량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꺼내 먹도록 허락해 주었다. 7일간의 항해 끝에 해병대는 베트남 깜난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던 일반 병사들은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항구에 모인 수많은 환영 인파들을 보고 다소 놀라기도 했습니다. 해병대가 상륙한 깜난 지역은 미군 110 정사단 제1여단이 담당하고 있던 곳으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전술 책임 지역을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제2해병여단 사령관 이봉출 준장은 1대대를 깜난 반도, 2대대를 판랑, 3대대를 나짱에 배치해 그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경계 임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2대 대장 오윤진 중령은 파병 초기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처음에 병사들은 상당히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오인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미군으로부터 식량과 식수를 지원받았는데, 처음에는 식수의 양이 적어서 애를 많이 먹었고 우리끼리 다투는 경우도 있었다. 미군의 전투식량을 처음 접해본 우리는 어떻게 먹는지 몰라 솥에 모두 부어넣고 꿀꿀이 죽처럼 해먹었다. 1965년 10월 22일 해병 2여단 2대대에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판랑 지역에 미군 비행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미 62공병 대대를 보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2공병 대대는 6.25 전쟁 당시 폭파된 한강 다리를 복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부대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국군이 그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대대는 판랑 비행장에 진출하여 비행장을 경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지역은 한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에 표고 318m의 가두산이 있었는데, 그곳에 은거하고 있는 베트콩들이 주변 지역에 출몰하여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대규모 병력의 베트콩들은 일본 도로를 통과하는 군용 차량들을 공격하거나 민간인들로부터 세금을 걷기도 했고,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사격을 가해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두산은 지난 18년 동안 이들 베트콩에 의해 점령되어 왔습니다. 1953년 프랑스군은 가두산을 공격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공격을 실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 월남군도 그곳을 탈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가두산은 수많은 암석과 200여 개의 동굴, 그리고 가시덩굴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베트콩들은 적의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고, 유사시에는 동굴로 숨어들어 몸을 피해왔습니다. 2대 대장 오윤진 중령은 가두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비행장 경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그곳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군 해병대가 작전 계획에 들어가자 이를 알아차린 월남군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월남군은 까두산의 베트콩을 외국 군대가 점령하면 그들의 체면이 깎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공을 담당하고 한국군은 소규모 폭파 인원과 화염 방사기만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국군은 우리가 주력으로 공격할 테니 월남군은 확실한 정보만 제공해달라. 소탕이 완료되면 까두산을 월남군에게 인계하겠다. 이렇게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미군이 나서서 중재를 해주었는데 주공은 한국군이 담당하고 월남군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전 계획은 먼저 2대대 5중대가 주공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압박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5중대는 파병 준비 과정에서부터 산악중대로 특화된 부대로 산악전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작전에 가장 적합한 부대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5중대가 공격을 실시하면 북쪽에는 월남군 민병대 404중대, 남쪽에는 259중대가 위치해 도주하는 베트콩을 차단하기로 했고 해상에는 소형 선박으로 이루어진 월남군 부대가 바다를 통해 탈출하는 적을 섬멸하기로 했습니다. 작전을 계획하던 이대 대장은 까두산에 대한 공격 방법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위가 많은 까두산을 점령하기 위해선 은밀히 침투해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방법과 미리 대규모 포격을 가하고 들어가는 교과서적인 공격 방법이 있었는데 대대장 입장에서는 은밀한 작전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작전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최초로 수행하는 전투이고 미군과 월남군이 함께하는 연합작전인 까닭에 주위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번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대대장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체가 민망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작전에 신중을 기하기로 한 대대장은 결국 교과서적인 공격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 11월 4일 08시 10분 5중대의 1소대, 2소대, 3소대가 공격계 시선에 배치 완료되었으며 지원을 담당하는 월남군 부대도 까두산의 북쪽과 남쪽, 동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5중대 후방에는 2대대 전술지휘소가 설치되었는데 그곳은 팔랑시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몰려들어 전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대장의 지시로 까두산에 대한 공격 준비 사격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105mm 곡사포, 4.2인치 박격포, 81mm 박격포가 동원되었고 미군은 B-52 폭격기 4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폭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52 폭격기 한 대가 까두산으로 진입하던 도중 기능 고장으로 폭탄창이 열리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이 폭탄은 불행하게도 5중대 지휘소 옆에 있던 81mm 박격포 진지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사수 정유성 일병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노승 상병은 후송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수인내가 후송되면 누가 포를 쏘느냐 라고 말하며 사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대대장 입장에서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오폭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전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5중대 1소대가 좌일선, 3소대가 우일선, 2소대가 중앙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중대본부와 지원소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까두산에서는 곧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베트콩들은 기관총과 수류탄을 사용하며 격렬히 저항해 왔습니다. 1소대 모봉식 상병은 기관총의 엄호하에 재빨리 동구 입구로 뛰어올라가
화염 방사기를 발사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콩 4명이 사살되었습니다. 1소대 1분 대장 조영일 하사는 적의 사격에도 불구하고 근접 접근을 시도했으며 수류탄을 사용해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렇게 5중대가 가두산 중턱에 오른 순간 그곳에서 작은 절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절 안으로 숨어든 베트콩은 그곳에서 저항을 계속했는데 해병대는 종교시설에 대한 사격을 금지한다는 명령으로 인해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의 종교시설에 외국 군대가 사격을 가하면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군은 가두산을 포위하고 있던 월남군 민병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들은 겁이 났는지 절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대 대장 오윤진 중령은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라며 항의했고 결국 미군 고문관의 설득으로 몇 명의 월남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이 절을 수색하였으나 시간을 너무 지체한 나머지 적은 모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을 계속한 5중대는 가두산의 7부 능선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암석과 덩굴, 잡목이 뒤엉켜 있고 비가 내린 관계로 미끄러웠기 때문에 적의 사격을 뚫고 등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5중대장 강인수 대위는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 프랑스군이나 월남군의 전철을 받게 된다. 맡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라. 우리 해병은 가두산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다. 중대장의 의지를 확인한 5중대는 다시 공격을 개시했고 결국 이날 15시 50분경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미리 준비해간 태극기를 가두산 정상에 개양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이 전투의 전과는 적사살 9명, 대형 동굴 9개, 소형 동굴 90개, 벙커 1개소를 파괴했고 아군의 피해는 전사 1명, 부상 7명입니다. 전투 초기 미군의 5인 폭격으로 1명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당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경상자 3명이 전부였습니다. 가두산 전투는 적사살 숫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전투를 지휘했던 해병대 장교들은 월남군 민병대의 소극적인 모습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우리 해병대가 서쪽에서 공격을 실시하면 북쪽과 남쪽, 동쪽에서 포위망을 구성한 월남군이 도주하는 적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해병대 장교들은 월남군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월남군은 베트콩을 두려워했고 한편으로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동정심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비를 피한다는 이유로 포위망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작전 계획이 사전에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들었다. 이 전투 이후 우리 군은 월남군과 합동작전을 실시할 경우 작전 시작 한두 시간 전에 갑자기 이동 경로나 목표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1965년 해병대 파병과 동시에 실시된 가두산 전투는 우리 군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정식 전투였습니다. 한국군과 미군, 월남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 전투에서 해병대는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그들에게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두산 전투였습니다.